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눈만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주말이 훌딱 가버렸습니다. 네. 내놓으세요. 제 주말. 예. 누가 엄청한 겁니까? 예. 정말 눈만 깜짝했을 뿐인데 네, 이틀이 맞습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예. 뭐 아마도 기분 탓이겠죠.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월요일을 앞두고 일요일 아침부터 우울하다 뭐 이런 네.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월화 수목금털 이런 식으로 이제 주 초반은 지겹고 네. 뒤로 갈수록 빨리 간다는 건데요. 체감하는 속도가 다른 것뿐인데 그래도 뭐 우리가 그 실제로 시간은 똑같이 가는 거니까요.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네, 예. 왜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재밌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월요일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먼저 직무열전 시간에서는요. 촉망받는 직업이죠. 네. IT 컨설턴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신의 은혜로운 취업 컨설팅, 취업신의 한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5월 30일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언제나 만나도 기분 좋은 사나이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기분 나빴습니까?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취업인 뉴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이 말을 제가 너무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요즘 일자리 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만하고 싶은데 요즘 현상이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농촌에서는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까지 농식품 분야에서 일자리 13,800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렇군요. 이를 위해서 영농 작업반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음. 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통해서 창업과 취업을 지원합니다. 어감이 좋네요. 네, 영농 작업반.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이 영농 작업반은요, 이 농촌에서 가장 바쁠 때가 농번기라고 하는데 네. 이 농번기 때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많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쉬고 있는 인력을 끌고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일단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25개 정도의 시군을 선정한 다음에요. 예. 지역 농협 등의 거점 인력 중개센터를 두기로 했습니다. 도시의 중장년 일자리센터와 주거복지연대, 그리고 여성 세일센터,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원 등 이러한 인력 중개 기관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 그룹 단위로 영농 작업반을 구성하는데요. 비교적 한가한 농한기를 제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위탁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자란 일손도 좀 해결할 수 있고 또 유휴 인력, 좀 이렇게 놀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밖에도 그 기존에 운영해왔던 지자체 이 인력센터 이것도 확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농산업 분야에서의 구인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이 네. 지자체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를요. 올해 안에 9곳 추가 설치해갖고 총 22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충북 괴산군에 처음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있는데 네. 이 제도를 충북 보은과 단양, 강원 양구 등 4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요즘 보니까 농사 짓는 청년들이 참 많던데 네. 이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총 일단 200명을 그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1,500명의 귀농인에게 농지와 자금을 지원해주고 예. 이 농업법인이 이 농고나 농대 졸업생 그리고 석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창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해서 저희가 제기를 해봤고 또 제기돼 왔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책이 있었는데 여기에 좀 재밌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치유 농업사라던가 동물 간호사, 또 나무 의사, 곤충 해설사 등의 이러한 새로운 자격 제도를 만들어서요.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이 치유 농업법을 제정해서 민간 자격증인
복지 원예사를 네. 국가 자격증인 치유 농업사로 발전을 시키고 또 수의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동물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괜찮네요. 예. 그렇다면 이 곤충 해설사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름이 참 네. 귀엽습니다. 예. 일단 곤충 분야 자격 전문 제도 인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는데 곤충을 활용해서 애완 사료나 또 식품 원료 생산 기술 연구 개발에 2020년까지 총 15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예. 이 곤충 분야 자격 전문 제도는 그 가칭으로 곤충 해설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아. 이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 곤충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해설해 주는 거 그게 아니군요. 네. 자, 어쨌든 뭐 농촌의 일손 부족과 그리고 도시 농업 간의 어떤 인력 수급 불일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어떤 지원이 또 정책적인 노력이 계속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예. 또 이번 개선안이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우리 농식품 분야 구직자들도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다음 소식은요. 현재 우리나라에 근로자를 보낸 국가가 총 예. 15개국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네. 이들 나라의 각 대사들과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울산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체류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들은 최근 산업도시인 울산을 찾아서요. 이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대사를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 고용협력에 대한 뜻을 같이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떠한 제도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데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는 남아 도는데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해서요. 예. 이 작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만큼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것을 고민하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2004년에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근로자를 우리나라에 보낸 국가는 이 스리랑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모두 15개 국가인데요. 예. 이번 컨퍼런스에서 외국 대사들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다양한 기술과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하는데 관련 인터뷰를 보고 네, 오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So we very much hope that HRD would cooperate, coordinate with the employers to provide more skill training to the immigration workers during the stay here. It is very necessary for some kind of pre-departure training to be provided to these young workers before they actually come to Korea. Issues 네. 네, 그렇다면 이 현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만 네.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1,600여 개 사업장에서 5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와 협력을 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덩달아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공단은 송출국가 그리고 울산시와 협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요. 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체류 지원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예. 이 산업인력공단의 박영범 이사장과 김기현 울산시장의 이야기를 함께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제1의 산업도시인 울산은 현재 약 5,10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울산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울산의 국제적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울산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 함께 어우러진 조화로운 울산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합리적인 고용 허가제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공단과 또 송출 국가, 지자체 간의 어떤 3자 협업 네트워크가 계속되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숨겨져 있던 직무부터 미래가 기대되는 직업까지 다양한 직무를 알아보는 직무열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지에듀의 허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허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깜짝 놀라실 텐데 오늘 헤어컷을 아주 시원하게 하셔서 굉장히 좀 몰라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직무열전 첫 번째 시간에 그 정보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생겨나게 될 미래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정보 기술 관련된 직무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 그 요즘 화두였었던 인공지능 알파고와 그리고 미래 직업의 변화로 인해서 진로 설정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좀 살펴봤었죠. 네. 오늘은 그 직업의 변화 중에서도요, 꼭 필요한 직무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바로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줄 IT 컨설턴트, 이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컨설턴트. 네, 컨설팅하면 보통 기업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흔하잖아요. 예. 이 IT 컨설턴트 말 그대로 이 IT 산업 관련해서 컨설팅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사실 IT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지만요. IT 컨설턴트라고 하면 네.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IT 컨설턴트는요. IT 시스템이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당 기업의 그 인적, 물적 자원이나 제반 조건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 또는 분석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활용 자원,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현재 상태의 정보 시스템과의 관계를 좀 고려를 해서 해당 기업의 경영 환경에 적절하도록 부합하게 한다거나 또는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이제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거랑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그냥 기존의 컨설팅과 좀 비슷한데 이게 IT 기업에 한정해서 하는 건지 뭐 그런 차이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IT 컨설턴트를 좀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컨설팅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컨설팅은요,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 개선점을 찾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경쟁력을 키우는, 즉 일련의 청사진 이런 것을 그리는 과정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특정 기업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 즉 컨설턴트는요. 네.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문제 해결책을 제안하고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고객이 추구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실행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컨설팅 분야, 특히 이 IT 컨설턴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요즘 IT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미래가 기대되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 컨설팅에서 그 IT 컨설팅이라는 분야가 좀 세분화되어서 예. 나왔는데요. 네. 그 이유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영 컨설팅을 받았던 그 결과를 100%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해결책을 세웠는데 이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컨설팅을 받은 그 필요성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니까요. 예. 고객에게 필요한 그 시스템 환경을 먼저 선제안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든지 또는 차세대 성장 아이템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연구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컨설팅 업무를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는 영역까지 IT 컨설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하셔서 경영 컨설턴트와 IT 컨설턴트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네. 일반적인 컨설턴트는 프로젝트 경험에 따라서 경력을 쌓게 됩니다. 예. 그런데 IT 컨설턴트는요,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수행 이외에도 제안이라든가 프리세일즈, 즉 선제안 활동, 예. 그리고 R&D 연구 개발이나 컨퍼런스 발표처럼 좀 더 다양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IT 컨설턴트의 직무는요, 이런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개선점을 찾는 역할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른 일반적인 컨설턴트들보다 보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문제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IT의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요. 또 컨설턴트의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하는 일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면서 그 구축된 시스템의 적합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감리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역할도 역시 IT 컨설턴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네. 기업이 그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모두를 컨설팅해주는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IT 컨설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허지 대표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업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의뢰인이 정보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정보화가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정보 시스템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 실태를 좀 조사를 하고요. 예. 이 회사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정보 자원에 또는 정보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 적정성을 먼저 평가를 좀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조직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발전 전략을 좀 세우고요. 이렇게 목표가 발전 전략에 맞게끔 세워져 있다면 그 목표에 맞는 시스템의 구축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좀 더 세분화되어서 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직의 구성, 그리고 그 예산까지 모든 것들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뭐 한 기업의 새파를 짜주는 거네요.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뭐 정말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면 저는 단순히 뭐 조언이나 도움만 주는 걸로 그러니까요. 생각했는데 그게 예. 아니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상당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IT 컨설턴트 중에서도요, 특히나 정보기술 컨설턴트는 고객들로부터 IT뿐만이 아니라 인사, 회계, 재무, 유통, 물류, 이 모든 회사의 전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다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컨설팅 의뢰가 들어올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조직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향,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어떻게 자원을 활용해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경영 환경을 모두 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후 모니터링까지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상담하고 그리고 기획하는 업무, 이 모든 것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점에서 좀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IT 컨설턴트다 보니까 또 기계와 관련된 게 많기 네. 때문에 또 컴퓨터 관련 전공자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IT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에서 예. 전자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전산학, 정보처리학, 이런 정보통신 관련 전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 같은 인문계열 전공자들도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인문 계열인 그 경영학이라던가 경영정보, 회계학 이런 것들을 전공한 후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영정보학과에서는요, 기존의 그 경영학에 대한 이론을 비롯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경영에 응용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예. 프로그래밍 같은 전산 실무 교육을 모두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정보 시스템 MIS라고 하죠. 이 MIS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이 정보기술 컨설턴트가 될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그 MIS 이거는 보니까 요즘 봤더니 학과도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를 들어다 보면은 정보통신기술에다가 지식과 그에 대한 지식과 경영 마인드까지 갖추게 된다면 말 그대로 뭐 호랑이한테 날개를 단 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 직무를 취득해야 될 자격증이라는 게 있나요? 네, 국가기술 자격으로는요,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보관리기술사, 네. 전자계산조직 응용기술사, 예. 그리고 정보처리기사나 정보처리산업기사 등이 있고요. 예. 그 이외에 현업에 종사하면서 차츰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자격증으로는요, CCNA, 그 COMPTIA라고 코프티아, MCSE, 시스코, 솔라리스, 컴퓨터 보안 전문가 등의 자격증이 또 있고요. 그렇군요.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민간 자격으로는
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사도 역시 추천드릴 만합니다. 예. 그리고 국제 자격증도 있어요. 국제정보시스템 감사통자협회에서 CISA나 또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사에서 CSCAJ 같은 전문 자격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IT 컨설턴트의 자격증, 학과, 업무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IT 컨설턴트가 되기가 어렵나요? 쉽지는 않아 않을 것 보입니다. 같은데.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다 네. 보면 IT, 즉 정보기술 쪽뿐만이 아니라 경영학 쪽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인재여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요. 인기 직업이기 때문에 취업 경쟁도 좀 치열한 편이다라고 보아야겠어요. 예. IT 컨설턴트는요, 주로 컨설팅 업체라든가 시스템 통합 업체에서 공개 채용이나 특별 채용을 통해서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IT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되면 취업 즉시 바로 컨설턴트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일정한 경력이나 업적이 쌓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IT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되는 게 보편적입니다. 예. 또한 그 외에도요,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정보통신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IT 컨설턴트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일을 좀 꼼꼼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직무에 어울리는 성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 직무의 핵심 능력을 좀 크게 보시면요. 예. 네. 그 창의력이라던가 수리 논리력이라던가 분석적 사고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은 기본이고요. 고객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면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도 기본이고 책임감, 리더십, 원만한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의 컨설팅 일정에 따라서 시간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 특히 그 컨설팅이라는 건 정답이 없는 작업이거든요. 주어진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해내야 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나 시간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그 정답이나 기준이 없어요. 따라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 관리 능력이 참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도 많이 투자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체력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력은 당연히 필수적이다라고 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IT에 대한 풍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컨설팅하고자 하는 그 대상 기업의 환경이나 철학, 목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런 능력까지 두루두루 갖춰야 됩니다. 예. 거기에 그 기업의 방향을 지원해주는 IT의 역할을 최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컨설팅 능력을 종합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것도 역시 필요할 거고요. 예. 그리고 사회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IT 컨설턴트에 맞는 직무 성향을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그 고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네.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IT 컨설턴트를 포함해서 그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의 종사자 수가 현재 대략 1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15,000명이요? 네, 예. 15,000, 예, 죄송합니다. 아. 11,500명 네, 정도 11,500명, 네, 예.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그 임금 근로자는 대략 1,800명 정도, 거의 93% 정도가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하고 있다고 해요. 예, 예. 그리고 성비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대략 8대2 정도이고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대략 37세 정도, 평균 근로 연수가 5년 정도 이렇게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8대 2면 남녀 성비 비율이 크네요. 큰 차이가 예, 있는 예. 것 같은데 네. 네, 그렇다면 근무 환경은 어떤 편인가요? 좀 남성적인 문화인가요? 예. 네, 근무 환경은 좀 좋은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IT 계열을 전공하셨던 분들이 이쪽 업무를 많이 맡으시다 보니까 예, 예. 현재에는 그 남성 컨설턴트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인관계 능력이라던가 고객과의 상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도 좀 잘 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좀 적은 편이지만 컨설팅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그 경영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임금 수준 네. 꽤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물론 개인의 능력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한 건 어쩔 수 없지만요. 그 월 평균 수입에 대한 통계를 보면 월 386만 원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상위 그 25%가 대략 월 평균 483만 원, 그리고 하위 25%가 약 280만 원 정도라고 통계상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근로자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임금은 높은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노동량에 비해서 보면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인데다가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요. 예, 예. 임금 및 복리 후생은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또 어느 정도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업무 강도가 센데 이렇게 임금이 높은 편이라는 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직무 열전 시간에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직업이죠. IT 컨설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지혜듀의 허지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 1분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지요. 고용 네트워크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취업준비생들이라면 필수로 시청해야 하는 코너죠. 네. 취업신의 한 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잡정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취업 컨설팅이죠. 네. 취업신의 한 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고용 네트워크부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광주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광주 지역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광주 지역 부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해림건설입니다. 예. 종합건설업체로서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담당할 직원 7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학력이며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고요. 예. 급여는 연 3,100만 원 이상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자, 다음은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예. 오는 6월 2일 목요일에는 자기개발 능력 향상, 6월 7일 화요일에는 나를 이야기를 주제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광주 고용센터 9층 현엠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오픈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광주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 네네.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사항은 광주 고용센터 쿠폰 없이 전화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유용한 프로그램이니까요. 광주 지역 구직자분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고용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경기 지역 들려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네, 수원 지역의 인재일관 기업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미래회계법인입니다. 네.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이휘동에 소재한 회계사무소로서 재무제표 및 결산 업무 등을 담당할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 및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고요. 관련 학과 졸업자 및 회계, 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급여는 연 2,600만 원 이상이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주식회사 하나제약입니다. 네.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3길에 소재한 아네폴 주사제 제조업체로서 생산 업무를 담당한 신입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네.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지원 가능하고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월 155만 원이고 상여금 600%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10일 금요일까지이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 네트워크 오늘은 전라도 광주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수원과 화성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TV로 만나보는 맞춤 취업 컨설팅 시간이죠. 취업신의 한숨 시간입니다. 네, 취업 컨설팅계의 독보적인 존재감 고기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열심히 산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설팅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진짜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은 그런. 뭐 아니면 도. 예,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멘트가 감칠맛 나세요. 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취업신의 컨설팅을 받는 행운아죠. 명혜정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대학교 4학년 명혜정입니다. 예. 네, 취업 신의 한 수의 도움을 받아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네. 혜정 학생이 네 번째인가요, 오늘이? 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아주 안정됐습니다. 진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 언젠가 방송국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이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혜정 학생에게 제가 처음으로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본인 생각에 언론인은 어떤 사명감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나요? 언론인이라면 일단 몸살이지 않는 도전 정신이 필요할 네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통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또 반성하게 되네요. 앞으로도 더 발전해서 꼭 최종 목표인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장님, 이게 사실 취업 컨설팅이라는 것이 이게 취업 준비하는 분들 대상으로 자소서 내지는 뭐 면접 코칭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혜정 학생한테 지금껏 해주신 거 보면은 자소서는 한 번도 해온 적이 없던 얘기죠. 네,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취업이 당장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지금 당장 그리고 면접을 지금 당장 컨설팅할 필요는 없다. 급하진 않다 지금.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어쩜 그렇기 때문에 1년 내 기간을 동안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경험을 컨설팅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직무 역량을 굉장히 요즘에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직무 역량과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진행해야 될 경험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컨설팅인가요? 예, 지금 현재 혜정 학생은 준비가 딱히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대신 1년 뒤에 어떤 PD라는 거대한 산을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명예정 학생에게 1년 뒤에 PD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한번 진행해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머릿속에 PD라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PD라는 개념이 있는 건 거의 드라마 주인공에서 나오는 그런 PD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사실은 현실 속에서 이 PD라는 개념은 거의 만능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D를 오케스트라의 어떤 지휘자로 한번 비유해 보고 싶은데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악기나 아니면 이런 악기의 특수성이나 고유의 음색들을 정확히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확히 알고 있고 그 특징들이 언제 나와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정말 화음적으로 완벽한 그런 음악들을 오케스트라 지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PD도 거의 비슷하다. 사실 이 PD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모든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과정들을 제대로 이해할수록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사실 해외에서 올로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은. 그래서 방송국에 보면 이제 모 방송국에 보면 해외에서 올로케한 프로그램들, 꽃보다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물론 영어를 못해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영어를 만일에 못하게 된다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이끌어가는데 불필요한 공정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알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이런 것들까지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취업 전문가 하시기 전에 어떤 또 PD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뭐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PD들을 이제 주변에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꾸준히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현상이고 사실 또 이 글 같은 것도 사실 잘 못 써도 됩니다. 사실 작가가 대신 다 써주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건 방송국에서 이미 PD가 됐을 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명예정 학생이 경험을 위해서 음원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뭔가 대본이 있고 뭔가 기획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뭐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약속된 대본이 나와야지 음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이 안 좋으신가요? 그렇죠. 요즘에 너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프로듀서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잘한 것들을 이미 만들어 가야 된다. 첫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PD가 되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혹시 혜정 양이 직접 쓴 대본 컨설팅 해주시는 건가요? 네. 기획했던 방송 음원 프로그램을 실제 녹화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대본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머릿속에 어떤 그 그림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어떤 컨설팅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혜정 학생이 포인트 위주로 읽어주시는 것들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완성된 여행이 깃든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오프닝과 코너 2개 그리고 클로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오프닝과 클로징은 말 그대로 방송을 시작하고 끝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너 1의 경우 소개와 여행지의 전설을 알려주는 여행에 깃든 전설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 코너는 소개와 여행지에 대한 좋은 정보나 불편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여행에 깃든 생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는 각 코너마다 한번 6분 정도씩 이렇게 배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게 좀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하죠? 학교 방송국에서 굉장히 좀 간단하게 쓴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단계를 또 순서를 이렇게 큐시트를 짜다 보니까 뭔가 진짜 좀 방송 프로그램, 실제 프로그램의 시놉시스를 좀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제가 원래 이제 이런 처음부터 이 시놉시스를 달라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진짜 방송한 대본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원본을 받고 느낀 점은 정말 좀 큰일이 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정말 착하고 이 방송 이제 음원만 가지고 소리만 가지고 뭔가를 승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청취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착하고 정말 루즈한 느낌이 났다. 그래서 지루했다. 예, 2초 이상 듣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었겠다. 2초 이상은 더 듣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오프닝 대사입니다. 네. 혜정 학생이 썼던. 그래서 혜정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면서 우리가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하시죠, 혜정 학생. 여행에 깃든 이야기. 읽으십시오. 뜨거운 햇별이 내리쬐는 하루입니다. 아직 6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여름 날씨가 찾아왔네요. 뜨거운 날씨 때문인지 몸도 나른하고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죠. 날도 더운데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일탈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유로움 속에서 얻는 배움의 장, 여행과 같은 건 말이죠. 하지만 따가운 햇볕을 생각하면 외출하는 것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번 주말은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추억을 남기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행에 깃든 이야기 명혜정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지금 읽어드린 식구는 김춘수의 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뿐 아니라 어떤 장소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곤 하죠.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면 그 장소도 소중한 장소로 남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 여행에 깃든 전설 이야기. 오늘은 강원도 삼척시 해신당 공원으로 떠나보려 해요. 청취자분들도 모두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해신당 공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프닝입니다. 얘가 편집해서 자른다고 잘랐는데. 여기 자른 거예요? 예. 두 분 의견이 혹시 어떤지 한번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살짝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딱 귀에 남는 구절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저는 일단 좀 슬펐어요. 예. 슬픈 여행 같은 느낌인데 이게 그거 좀 길기도 하고 좀 지루한 느낌도 있었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냥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내에도 방송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나오죠. 예, 음악도 틀어주고 막 예, 이런데 GBS인가요, 거긴요? KBS. KBS입니까? 예. 그런 느낌이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가끔씩 제가 새벽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5시나 6시나 이럴 때도 라디오 방송이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그만치 대본들이 시종일관 이런 느낌으로 쭉 이래 왔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감성적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화창한 날은 좀 힘들겠어요. 그럼 이제 팟캐스트를 전략적으로 비 오는 날만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결국 이런 건데 열심히 생각해서 대본을 썼는데 사실은 뭐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본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불만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적질을 당하는 것들이 경험이다. 그리고 오늘 이런 어떤 느낌들 자체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비슷한 경험을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NCS에서 얘기하는 어떤 경험과 경력이 중요한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에서 알고 들어온
배우느냐 아니면 들어와서 배우느냐 이런 점에서 혜정 학생은 정말 프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소장님. 지금까지도 그 훌륭히 경험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가 더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대본을 쓴다면 이라는 가정하고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몇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혜정 학생이 쓴 대본에서 충실하려고 저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규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팟캐스트라는 점 최대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1인 미디어일 수 있다라는 이런 특수한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무리수일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주시고 저는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행에 깃든 이야기 진행자 조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인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 구절이 있죠. 제인, 제 목소리가 어떤가요? 와우,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인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행 역시 하나의 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나의 꽃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우와, 와우. 저도 꽃이 될래요. 오늘 그 첫 번째 꽃을 만나러 갑니다. 제인 씨, 그곳이 어딘가요? 강원도 삼척에 있는 해신당 공원이에요. 그럼 다 같이 가볼까요? 고고고! 까지 해봤습니다. 예, 아주 박수요. 예. 1인 2형 뭐 우리 PD가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겠지만 죽으려고 그럽니다. 예. 김은국같이 웃고 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이게 보니까 그 설마 했는데 1인 2역 하신 거죠? 예. 예, 이거 제가 연습 얼마나 했어요? 예. 제가 연습을 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좀 놓치기도 했는데 사실 1인 미디어일 수 있으니까 의외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처음에는 통할 수 있다. 만일 안 먹히면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사실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습입니다. 연습을 하고 같은 실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은 저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우리 아빠처럼 정말 힘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괜찮아. 아빠 이렇게 돈 법니다. 하여튼 다음으로 별별 포인트에 대한 혜정 학생의 대본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혜정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네, 힐링하기 좋은 곳 첫 번째입니다. 해신당 공원은 크게 해신당 어촌 민속 전시관, 주각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촌 민속 전시관은 평범한 박물관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촌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구경하실 수 있고 40초가량 영상 보트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바다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보트의 흔들림이 직접 바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신당 공원에는 시원한 푸른빛의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초록빛 향을 맡으며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생태 공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해서인지 해신당 공원을 산책하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어요. 네, 소개를 다 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하신 것 같은데 역시 좀 뭐라고 하죠? 그 톤이 좀 단조로워서 그런지 좀 지루한 느낌이 좀 뭐 지울 수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예. 뭐 그리고 정확히 여기다 뭐 이런 것도 없었던 것 어떤 같습니다. 포인트를 짚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음원만으로 뭔가 승부를 하려고 해야 될 때는 방금 이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명확하게 뭔가를 전달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이 소리의 어떤 변화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사실 굉장히 차분한 일은 쭉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화 형식으로 계속 이런 형식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글은 본인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나중에 1년 뒤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아마 비슷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어떻게 보면 혜정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경험을 해보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풀려고 굉장히 훌륭한 PD가 될 수 있을 거다. 아무튼 이 똑같은 내용을 제가 한번 고쳐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한번 읽어볼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혜정 씨가 읽어주시면 됩니다. 느낌 살려서. 자,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힐링 포인트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활발한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영유아 어머님을 위한 40초 힐링 포인트입니다. 바로 영상 보트 체험 코스인데요. 물론 진짜 바다로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딱 아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할 정도의 스케일과 두둔 일단 태우면 40초는 무조건 자유를 보장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요, 이 영상보트 체험 코스는 공원 정상에 있습니다. 이 공원 정상에 뭐가 있냐면요, 덕배 총각내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근처에 어촌 민속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장소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에 오르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고 보채할 수 있습니다. 안아달라, 업어달라. 물론 힘들 테지만 하지만 이 도착하는 순간 그 모든 육아 스트레스들이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40초. 그 40초는 여러분에게 꿀맛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번 타도 됩니다. 혜정 씨, 다음은 어디죠? 예. 네, 다음은 해신당공원의 또 다른 이름은 남근 조각공원입니다. 약 1000여 개의 서로 다른 기괴한 남극 조각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방문한 네티즌 선정 가장 인상적인 남근 조각상은 바로 공원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나오는 남근 조각입니다. 바로 이곳이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보게 되는 남근 조각상입니다. 한계 효용의 법칙에 따라 처음 보는 게 가장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이 남근 조각이 아주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남근 조각상인데 입이 있고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 조각상에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요. 뭘 그렇게 뚜려져라 쳐다보쇼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찍은 사진들이 하나같이 희한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그 표정이 어떤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이번 주말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고 소장님 그리고 명예정 학생이 다시 각색된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쭉 읽은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포인트가 좀 살기도 하고 내용이 좀 재밌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이거는 취업 컨설팅이 아니라 직업 체험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런 경험이 정말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혜정 씨가 원하는 이 PD가 되었을 때 출연자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이 혜정 씨 마지막 출연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컨설팅 어땠나요? 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했어요. 네. 수고했고요. 자, 소장님, 이 밖에도 조언해 주신 내용 좀 들어보면 좀 사실 정리해 주시죠. 이게 이제 모든 것들 컨설팅은 그 만나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정말 얼굴이 아직도 화끈거리는데요. 그렇게까지 했으니 앞으로 1년 동안 계획했던 내용들 잊지 마시고 힘들 때도 이겨내시고 그리고 끝까지 경험을 제대로 살려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살려서 이 끝까지 한번 1년 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년에 이제 그 혜정 학생이 이제부터 방송국 입사를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이 점을 딱 꼬집어서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년에 지금 이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느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생각들을 놓치지 마시고 버려지지 마시고 메모를 해놨다가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경험에서 나오는 자소서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답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하나 새록새록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혜정 학생은 이 컨설팅을 받고 나서 TV나 라디오를 보고 듣는 느낌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원래 조금 생각 없이 그냥 네. 재밌다 이러면서 네. 봤다면 그렇죠. 지금은 내가 PD가 됐을 때는 이 방송을 이렇게 이끌어보면 좋겠다 이런 시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두려움도 좀 없어졌어요? 두려움은 아직도. 그 주변에 그 이제 PD 하고 싶은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물론 혜정 학생도 지금 뭐 한 4주 동안 조금 맛을 본 거지만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마디 준다면 어떤 말 해줄 수 있을까요? 같이 화이팅 합시다. 말을 좀 길게 하라고요. 자, 그동안 너무 우리 또 소장님, 또 명예정 학생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당장 취업을 하셔야 될 분들 그리고 또 직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 앞으로 취업신의 한 수에서 함께 하시면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기현 소장님 그리고 명예정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답정센터 웃고 얘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